4년 동안 화제를 몰고 다녔던 남자 트럼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구속? 그는 떠났지만 우리는 보내지 않았죠. 네, 아직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 도널드 J.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전부터 많았습니다. 어떤 운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일단 미국의 사법 시스템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은 연방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서 이 검찰도 우리랑 시스템이 조금 달라요. 연방검찰, 주검찰, 그리고 지방검찰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무슨 위계 질서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관할권이 조금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알카포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알카포네 같은 경우는 시카고 지방검찰을 다 구워 삶았고 일리노이주의 검찰들도 다 뇌물을 먹였는데 결국에 이 알카포네를 구속시킨 것은 연방검찰이었죠. 관할권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다른 범죄를 가지고 감옥에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형사 혹은 민사상의 소송을 거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민간인이 됐기 때문에 기소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꼼짝없이 수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혹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거자금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연방검찰은 미국 연방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라서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검찰총장의 노릇을 해요. 그래서 어터니 제너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주 검찰, 지금 뉴욕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레티시아 제임스라는 뉴욕주 검찰총장이 있고요. 그리고 맨하탄 지방검찰청에 사이러스 벤스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가 또 수사를 이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먼저 맨하탄 지방검찰의 경우는 선거자금법 위반을 통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탈세를 하지 않았는지 보험 사기를 하지는 않았는지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 트럼프 대통령이 플레이보이 잡지의 모델이었었던 여성 2명과 예전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걸 혹시라도 2016년 선거 때 밝힐까봐 소문을 낼까봐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사비를 털어서 준 게 아니라 트럼프 재단의 돈을 빼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돈으로 준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은. 그리고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마이클 코언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오래된 개인 변호사죠. 그래서 이 개인 변호사가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고 그래서 형까지 받았는데요.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엮여 있다라는 중요한 것은 돈을 줬다 안 줬다 이 선거자금법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공금을 사실은 가져다가 쓴 거잖아요. 세금 공제를 받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세금을 낮게 책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게 탈세가 되기도 하는데 잠깐만 그러면 트럼프의 장부를 좀 봐야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 벤스 검사가 트럼프 대통령, 특히 트럼프 재단의 지난 8년간의 세금 내역을 조금 조사하겠다. 장부를 내놔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합의법원과 상급법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도 결국에는 이 트럼프 재단의 장부를 이 검사가 획득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부가 공개가 된다면 아마도 여러 가지 폭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고 있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산의 가치를 속여서 탈세를 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뉴욕 주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은 뭔가 담보를 잡아야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프로퍼티, 뭐 호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자산 가치를 높게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대출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나중에 세금을 낼 때는 이 자산 가치를 굉장히 낮게 책정을 한 거예요.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산 가치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했는지 이 부분을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있어요. 명예훼손에 관한 것인데요.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혹은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여성들이 있죠. 이 여성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나 그런 적 없다는 당연하고 저 여자 내 취향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것은 뉴욕타임즈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연방 세금을 탈세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9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뉴욕타임즈에서 정말 오랫동안 탐사 기획을 한 보도를 하나 했죠.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5년 동안 연방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2016년 그리고 2017년 딱 두 번 750불씩 냈더라라는 겁니다. 75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만 원 조금 넘는 돈이니까
채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냈다는 거예요. 트럼프 하면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부자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연방 세금을 15년 동안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낼 수가 있을까? 물론 뉴욕타임즈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 것 같은데 세금을 말도 안 되게 적게 냈을까요? 굉장히 많은 트럼프 대통령이 쓰는 돈을 다 비즈니스 익스펜스, 그러니까 법카를 쓴 거예요,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헤어스타일을 하는데 7만 불이 들었다고 해요. 그 7만 불을 법카로 이렇게 그은 거죠. 자기가 어디 갈 때 이거 머리 헤어스타일 정리해야 되거든요. 아, 이거는 뭐 비즈니스용이야 라는 식으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의 헤어 그리고 메이크업, 이것도 한 10만 불 정도를 비용 처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투자를 한다라고 돈을 가지고 와서 한 프로퍼티를 사요. 이게 뉴욕의 베드포드에 있는 세븐 스프링스라는 곳인데요. 보면 막 어마어마해요. 그 성 같은 곳을 자신의 이제 부동산 투자처다라고 이제 돈을 가지고 와서 삽니다. 그것도 당연히 회사 돈으로 비용 처리를 했겠죠. 근데 웹사이트에 선전을 해놓은 걸 보면은 여기는 트럼프 패밀리가 휴양지로 가서 쓰는 곳이야. 아우, 얼마나 정말 가족끼리 가서 놀기 좋은 곳인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회사 돈으로 샀는데 알고 봤더니 가족들의 휴양지더라. 그러니까 휴양지를 회사 돈으로 공금으로 산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출처가 불분명한 비용 처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외부 컨설팅 비용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새로운 부동산을 막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라이센싱으로 버는 돈이 많아요. 어디에 호텔, 리조트를 만들 때 트럼프라는 이름을 빌려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트럼프 월드 이런 거 있잖아요. 외국의 호텔이나 리조트에 트럼프라는 이름을 빌려주면서 라이센스 비용 받는 건데요. 아제르바이잔의 한 호텔 리조트에 500만 달러의 라이센싱 피를 받고 트럼프라는 이름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500만 달러의 라이센싱 피를 받으면서 외부 컨설팅용으로 지불한 비용이 무려 100만 달러가 넘어요. 아니 20%가 넘는 수익을 외부 컨설팅 비용으로 준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비용 처리를 했냐? unnamed consultant한테 이 비용을 줬다라고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unnamed consultant. 과연 누굴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희한하게 말이에요. 아주 비슷한 시기에 이방카 트럼프의 계좌에 똑같은 액수의 돈이 입금이 됩니다. 근데 이방카 트럼프는 이 트럼프 재단에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임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고 트럼프 재단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컨설팅 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본인의 딸한테 그런 식으로 돈을 주고 싶으면 이게 기프트 텍스라고 해서 우리도 자식들한테 많은 돈을 주면은 거기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거를 안 낸 거죠. 그 unnamed 컨설턴트가 진짜 이방카였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두고 봐야지 알겠지만 그런 식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4번 정도 파산 신고를 한 사람이에요. 돈을 이렇게 막 대출 받았고 막 땡겨서 정말 있는 대로 땡겨서 쓰다가 돈 없어요 하고 이제 사실 도망가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수법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메이저 은행들은 트럼프 대통령 거래를 거의 안 합니다. 우리가 아는 글로벌 은행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거래를 하는 은행이 딱 한 군데예요. 어디냐? 바로 도이치뱅크죠. 근데 이 도이치뱅크도 지금은 비즈니스를 트럼프 대통령과 그만두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 DC에서의 그 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이제 비즈니스를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하나 의심스러운 흔적이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돈이 없다고 하면서 굉장히 또 많은 돈을 융자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자신의 골프 리조트에 투자를 합니다. 돈도 없다면서 어디서 이렇게 돈을 많이 현금을 끌고 와서 투자를 하는 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여기서 바로 돈 세탁의 냄새가 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구린 돈이 있는데 한 1,000만 원이 있어요. 내가 이 1,000만 원을 내가 밖에 나가서 어디 투자하고 쓰고 그러면은 꼬리표가 달려 있으니까 금방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이 돈을 너희 사업체에 투자를 해줄게. 그 대신에 수익이 나면 나한테 그 수익을 가지고 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약 90만 원을 쩐주인 나한테 돈을 주는 거죠. 그리고 10만 원은 이름 빌려준 값으로 네가 가져 라고 줍니다. 그러면은 장부에 기록되는 수익은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원래로 따지면 2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수익이 100만 원으로 낮았으니까 세금도 100만 원에 대한 것만 내면 되고
그리고 전주는 90만 원 받고 나도 이름 빌려줬으니까 10만 원 받고 이런 식으로 나름의 윈윈 시츄에이션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돈 세탁 방법이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 그런 의혹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의혹이 맞다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돈을 준 전주는 누굴까?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러시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러시아하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커넥션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죠. 물론 뭐 여러 곳에서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돈을 도이치뱅크에서 가지고 왔는데 한 3년 전쯤에 세계 유명한 은행들 몇 곳이 이 러시아의 재벌들의 돈을 돈 세탁해줬다.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도이치뱅크였다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꼭 트럼프 대통령이랑 연관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뭔가 구린 구석은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이 내용들은 다 뉴욕타임즈가 자신들이 입수한 내용에 기반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의혹에 그칠지 정말로 수사를 해봤더니 진실이더라 라고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맨하탄 지방검찰청 이 벤스 검사나 뉴욕주 검찰청인 레티시아 제임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거의 노리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 연방범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할 것인지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무부 장관도 이미 지명을 했죠. 이름이 메릭 갈란드라는 인물인데요. 2016년도에 연방 대법원에 안토닌 스칼리아라는 판사가 급사합니다. 근데 이 안토닌 스칼리아는 보수계의 거두라고 했었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연방 대법원이 9명의 판사 중에 5명이 보수, 그리고 4명이 진보였어요. 근데 보수 한 자리가 비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 자리를 진보적인 판사로 채워 넣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상원의 원내대표였던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의원이 2016년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선거가 있는 해에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 판사를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새로 들어오는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청문회도 열어주질 않았어요. 작년에 긴스버그 대법관이 사망했을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새로운 대법관을 지명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임명했었던 걸 생각하면 당시에 민주당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나 분개했었는지 아니 자기네들은 1년 가까이 남은 시간에도 청문회도 안 가지고 대법관을 임명도 못하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정말 순식간에 해치워버렸죠. 그리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때 지명됐던 판사는 미국 판사로서의 가장 영예로운 자리, 바로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얼마나 이게 마음속에 한이 됐겠습니까? 그때 그 지명됐던 그 판사 이름이 메릭 갈란드, 법무부 장관 지명자입니다. 이럴 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한마디 해요. 스위트. 네, 그야말로 리벤지 타임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메릭 갈란드 판사가 굉장히 좀 중립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인품도 좋다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물론 그런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복수의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정말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렇다면은 충분히 기소를 할 만한 강단은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네, 지난해 10월에 나왔었던 포브스지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지고 있는 빚이 약 10억 불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근데 2021년에 지금 도이치뱅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환을 해야 되는 돈이 약 5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갚았겠죠. 야금야금 갚았던 돈이 약 6,700만 달러 정도라고 하니까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은 산더미처럼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빚도 갚아야 되고 기소도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